안녕하세요. 북미통 감자입니다. 압니다. 오징어 게임 뉴스 벌써 질리도록 많이 보셨죠? 근데 우리 살면서 이 정도 대박을 얼마나 많이 보겠나 생각하면 마냥 신기하고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는 기분 좋은 소식들인 것 같아요. 그냥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0개국 이상 시청 1위에 CEO가 직접 역대 넷플릭스 최다 시청쇼가 될 거라고 예언하질 않나? 최초 한 달간 세계 1억 1,100만 계정 시청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으로 위풍당당 꼭대기에 올라와 있는 모습. 2위와도 현격한 차이로 한동안 깨지지 않는 기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검색률은 또 어떨까요? 구글 검색수에서 다른 넷플릭스 드라마는 아예 압살 수준이고 역대 모든 드라마를 다 합쳐도 오직 왕좌의 게임만이 그 위에 자리하네요. 오징어 게임이 이렇게 전 세계가 열광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매력 넘치는 캐릭터, 빈틈없는 프로덕션 디자인을 바탕으로 한 끝내주는 비주얼, 자본주의 폐부를 찌르는 스토리 등등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었던 건 제목에 나와 있는 그거 아닐까요? 오징어 게임. 게임은 그야말로 세대와 민족을 관통하는 모두가 좋아하는 거란 게 다시 한번 증명된 것 같습니다.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이란 말도 있듯이 인간이 게임에 끌리는 건 세대와 인종을 넘어 만국 공통으로 보이는데요. 만만하다고 해야 되나? 마냥 재밌게만 생각했던 게임이 인간의 탐욕, 경쟁심과 얽혀 어디까지 잔혹해질 수 있는지 충격을 받고 바이러스처럼 입에서 입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갔죠. 개인적으로 트렌드에 민감한 해외 게임 미디어나 커뮤니티에서 자주 놀다 보니 팝컬처를 완전히 쓸어버린 오징어 게임의 열기가 더욱 피부로 와닿았는데요. 그런 반응들을 모아 전 세계를 통째로 흔들고 있는 오징어 게임의 파급 효과 5가지 키워드로 풀어봤습니다. 아예 안 본 사람은 있어도 1화만 본 사람은 없다. 오징어 게임은 빈지 끝판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빈지워칭은 영상물을 앉은 자리에서 주구장창 연속 시청하는 한국어로는 정주행이 가장 가까운 표현일 텐데 오징어 게임은 퍼펙트 텔레비전이라는 표현이 아깝지 않은 마성의 1화로 완전히 정줄 놓게 만들어버리고 카페벤에 돋는 악마적인 끊는 타이밍으로 최종화까지 멱살 잡고 보게 만드는 흡입력을 자랑하는데요. 넷플릭스라 다행이지 매화 일주일씩 기다렸을 거 생각하면 아찔하네요. 요즘 말 그대로 지옥같은 서버 운영으로 욕먹고 있는 게임이죠. 디아블로2 리마스터의 책임 제작자 라드 퍼거슨도 오랜만에 가족들과 재회하자마자 피자 시켜놓고 앉은 자리에서 오징어 게임을 끝까지 다 봤다는 훈훈한 트윗을 남겼네요. 디아2 유저분들 서버 터지고 우리 속 다 터지도록 블리자드는 대체 뭐하고 있는 건지 많이들 답답하셨죠? 팀 대표는 이렇게 오징어 게임 보고 있었답니다. 이분만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너나 할 것 없이 한번 찍먹하려고 했다가 10시간 순삭, 최면에 걸린 듯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아홉 개의 에피소드를 쉼없이 달리고 나면 강한 여운과 함께 계속 뭔가 더 원하게 되는 오징어 게임. 주변에 넷플릭스 있는 사람 치고 안 본 사람이 없다 보니 최애 캐릭터라던가 눈물 났던 에피소드 등등 이야기꽃을 피우는 건 기본이고 작품 내에 숨어있는 떡밥을 발견해 공유하거나 상상력 있는 대로 끌어모아 말도 안 되는 이론을 지원해보기도 하며 저마다의 방식으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있습니다. You watched it? Yeah. You done? Yeah. Yeah, I didn't like the ending. No, I know they started off on season 2, but like, get on the fucking flight, go to the dark, bro. Like, 여기까지만 하면 괜찮은데 어디나 일이 커지면 논란을 낳는 법이니까요. 일부 미디어에서 작품이 너무 폭력적이라 사회 폭력성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애들 교육상 안 좋다. 이런 기사들이 보이는데 그중 하나가 영국 애들이 오징어 게임에 나온 놀이를 많이 따라하니까 여러 학교들이 단체로 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 같은 걸 올리면서 애들 관리 똑바로 하라고 경고하는 일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여기 나오는 놀이들 자체는 다 우리 어릴 때 하던 별 특별할 것 없는 것들이잖아요. 물론 시청 연령 준수해야죠. 근데 이건 애들이 오징어 게임을 직접 봐서라기보다 워낙 크게 붐업이 되다 보니 여기저기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걸 뭐 어떻게 하진 못할 것 같은데 암튼 영화가 폭력을 부추긴다. 게임이 폭력을 부추긴다. 이런 건 많이 들어봤어도 작품 하나를 딱 찍어서 오징어 게임 못 보게 해라 이래버리니까 진짜 세계적인 신드롬이란 게 확 실감 나더라고요.
혹시 깐부가 뭔지 원래 아셨던 분 계신가요? 뭐 지금은 친구보다 깐부라는 한국어 하는 외국인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국 사람한테도 낯선 게 나오는 판에 다른 나라 사람들 사정이야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도 재밌으니까 안 볼 수 없고 궁금하니까 찾아보게 되는 건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이거. 보는 내내 계속 빚은 얼마나 졌는지 상금은 얼마인지 한 명 죽을 때마다 돼지 저금통에 쌓이는 현금까지 끊임없이 돈 액수가 나오잖아요. 도대체 목숨 걸고 저런 게임을 왜 하는 거야 하다가 액수를 계산해보고 끝내 납득하게 되는 태클을 타는데 오죽하면 SNL에서도 이 부분을 콕 집어 패러디할 정도로 너나 할 것 없이 원화 환율 검색 열풍이 불었고요. This is a show where a bunch of desperate people play in children's games for the chance to win a bunch of money. How much money are we talking? 45.6 billion? Wow. South Korean won? 다른 한편 우리 어릴 때 하던 게임이 주요 소재이다 보니 작품에 등장한 한국 놀이에 대해서 몰리는 호기심은 당연한 거겠죠. 작품 제목이기도 한 오징어 게임에 대해선 이게 진짜 있는 애들 게임이라고? 이 드라마를 위해 만들어낸 가상의 놀이인 줄 알았다 등등 한 번에 이해가 힘든 복잡한 규칙과 거친 게임 방식을 애들이 즐겼다는 걸 신기해하는 모습. IGN 같은 게임 매체에선 아예 오징어 게임에 등장한 한국 놀이들을 하나하나 해설하는 기사도 내질 않나. 작품 내 최초 게임이자 가장 충격적이었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는 빨간불, 초록불 이렇게 의역됐는데 실제로 많이들 하고 노는 모습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많이 포착되고 있고요. 러블록스나 마인크래프트 같은 비디오 게임을 통해 대리 체험하는 트렌드도 눈에 띕니다. 팬들이 덕질하는 거야 극히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번엔 아주 그냥 스케일이 다릅니다. 그냥 충격적이기만 한 내용이 아니라 워낙 사랑할 만한 캐릭터들과 중간중간 주의를 환기하는 유머까지 섞여 있어서 그런지 정이 유독 더 붙는 것 같아요. 예술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팬아트나 애니메이션, 음악 등을 직접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애정을 과시하고 있고요. 패러디 영상이나 유머로 승화시킨 작품 얘기도 끊이질 않습니다. Can't get the show out of my head. I'm still so sad that it ended. Now I'm on Reddit threads. Like, are we really sure Ali really died? He didn't have an on-screen death if you say yes all the night.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배우들 소셜미디어 계정 팔로워는 말할 것도 없겠고 출연 배우들의 전작이나 과거 행적까지 깊이도 파고 들어가는 모습. 하도 많이들 덕질을 하다 보니 이젠 어딜 가나 이런 짤방들 튀어나오는 게 그냥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파급 효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비영어권 영화는 안 보던 사람들이 K-드라마 그리고 다른 아시아 작품들의 눈을 뜨는 입문작이 되고 있는데요. 넷플릭스 시청 기록을 보시면 오징어 게임의 히트 이후로 스위트 홈, 앨리스 인 보더랜드 등 비슷한 분위기의 아시아 작품들 시청수가 수직 상승한 걸 볼 수 있고요. 다른 배틀로얄 장르 작품들과는 다른 오징어 게임만의 성공 요인으로 깊이 있는 스토리텔링, 높은 프로덕션 디자인 퀄리티가 꼽히는 만큼 전반적인 K-드라마의 위상이 같이 꽝충 뛴 분위기입니다. 넷플릭스 입장에서도 이런 효자가 또 없죠. 2021년 여름까지 디즈니 플러스 등 경쟁 서비스들의 가파른 성장으로 OTT 시장 점유율 1위의 입지마저 흔들리던 넷플릭스인데 오징어 게임 하나로 완벽한 반등에 성공했으니까요. 이러니 넷플릭스 자체적으로도 오징어 게임의 가치가 무려 9억 달러, 한화로 1조 원 이상이라고 추정할 만하죠. 한편으로 자막 감상 문화가 확산되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아시다시피 서구권에선 아직도 자막보단 더빙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인데 오징어 게임은 워낙 배우 한 분 한 분 연기가 훌륭한 데다 그에 비해 더빙 연기는 너무 후져서 선택의 여지가 없달까요? We'll end up with anyone that got kicked out. Well, nobody kicked me out, huh? 이런 식이다 보니 점점 자막으로 많이들 보는 추세긴 한데 실은 자막도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많습니다. 외신들이 이런 번역이 아쉽게 된 부분까지 하나하나 따지고 드는 걸 보면서 첫째로 이 인기가 찐은 찐이구나 느꼈고 둘째로 번역으로 욕먹는 것도 어디나 마찬가지구나. 여기까지 오징어 게임 해외 반응 5가지 키워드로 살펴봤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오징어 게임이 아쉬운 점은 다양성 부족이다. 백인이랑 흑인은 어디 있냐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월클 중에 월클을 찍어버렸는데요. 아무튼 이 정도면 좋든 싫든 시즌2는 꼭 나와줘야겠죠. 그렇지 않더라도 이게 그냥 반짝하고 끝날 것 같진 않은 게 우선 할로윈이 또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월마트 같은 데서 넷플릭스랑 계약 맺고 오징어 게임 굿즈를 팔기로 했다네요. 여기저기서 추리닝이나 마스크 같은 거 엄청나게 팔아대는 거 보면 이거 진짜 공식 라이센스몰 이런 데서 팔았으면 돈이 얼마야 싶기도 하고요. 슬슬 시작될 연말 시상식 시즌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TV 드라마를 대상으로 하는 세계 최대의 시상식이라 할 수 있는 에미 시상식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 것인지 그때 몰려올 후폭풍이 궁금해지네요. 마지막은 게임 채널답게 게임 이야기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의 게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네요. 게이머들이 드라마 보면서 많이 떠올렸던 폴가이즈 같은 느낌이 되려나요? 다들 폴가이즈 할 때 혼자 어몽어스 하던 경찰 캐릭터도 살릴 수 있을런지 잘 상상이 안 가긴 하네요. 왠지 모르게 이건 플스 독점작으로 나와야 될 것만 같은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액박으로 나오자니 뭔가 좀 애매한. 자, 오늘 살펴본 5가지 중에 여러분도 해보신 거 있나요? 아니면 뭐 새로운 거라도? 뭐든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고요. 앞으로도 오징어 게임만큼 통 큰 게임 소식 북미통에서 만나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